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조선일보의 홍영림 기자의 분석 기사인데, 이분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론조사의 조선일보의 간판 담당입니다. 여론이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관한 겁니다. 제목이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찬성 47%, 반대 42%. NBS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주요 조사회사 4곳이 격주로 함께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회사 측은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K-스탯,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8일에서 2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 조사 NBS에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47%, 동의하지 않는다 42%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무당층에선 민주당의 통합 비대위 전환에 대한 찬반이 39%로 같았고 중도층은 찬성 47, 반대 43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찬반이 46대 47%로 비슷했고 인천, 경기도 44대 46%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서울은 50%대 34%, 대전, 충청도 48대 38로 찬성이 높았다. 이재명 물러가라는 찬성이 높았다는 얘기죠.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와 민주당 29%의 접전 양상이었다. 직전 조사 시 2주 전에 비해 국민의힘은 34%에서 4%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도 31%에서 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에서 33%로 늘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여당 견제론과 45%,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여당 지원론 43%. 이 비슷했다. 2주 전 조사에선 정부 여당 견제론 47대 정부 여당 지원론 42, 5%포인트 정부 여당 견제론은 2%포인트 하락했고 정부 여당 지원론이 1%포인트 상승하면서 차이가 좁혀졌다. 승부처인 수도권에선 서울과 인천, 경기의 표심이 달랐다. 서울은 정부 여당 지원론 49, 정부 여당 견제론 41%로 8% 지원론이 앞섰지만 인천, 경기는 정부 여당 견제론이 정부 여당 지원론보다 6%포인트 앞섰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에선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지 않다 53대 필요하다 40%보다 높았다. 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당층에서 절반가량인 47%였고 민주당 지지층 32%, 국민의힘 지지층 33%에선 비슷했다. 최근 윤 대통령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와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31%, 영향이 없을 것 56%였다. 긍정적 영향이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과반수인 58%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13%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9%였다. 2주 전에 비해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NBS 조사의 기본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이 기사의 핵심은 그거죠. 이재명 대표 물러가라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는 겁니다. 47%대 반대 42%. 이게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못 믿지만 이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왜 못 믿냐면 표본이요. 이제 좌파에 유리한 표본들을 많이 갖다 쓴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파들은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 그냥 전화 콱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좌파들만 열심히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왜곡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왜곡됐음에도 요거는 의미가 다른 게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이런 거는 우리가 불리한 상황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물러가라는
우세하는 여론이 47%로 반대 42%보다 높았다는 것은 실제 여론에서는 이재명 물러나라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됐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여기 이제 제가 또 읽어드린 대로 뭐 디테일한 내용도 쭉 있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은 뭐 이런 거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크게 하여튼 이재명 물러가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 뭐 우리 우파야 그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뭐 가치도 없는 얘기죠. 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여론,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이런 여론이 우세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의 그 시한부 인생은 힘이 잃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힘당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발족했잖아요. 이러면 상대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쪽은 범죄자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막 그 물러가라는 여론이 뜨고 있는데 이쪽은 막 비대위로 혁신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밖에서 온 인기 있는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신선하잖아요. 그러면 상승 효과가 한동훈 장관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재명은 기존에도 하락 효과가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희소 게임에서 더 확 올려쳐서 이재명을 확 밀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일보의 만평 하나 더 소개하면요. 차명진 만평인데요. 아바타가 제목입니다. 요즘 아바타가 왜 화제냐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할 게 없으니까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냐. 이거를 민주당에서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국힘당의 이 어정쩡한 이 배신자들도 한동훈의 아바타 아니냐 이런 공격들 해요. 근데 차명진이 잘 만평에서 그렸네요. 아바타 공격들을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웃으면서 너네 아니냐? 너네 전부 이재명의 아바타들 아니야? 전부 뭐 이재명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이재명 그 범죄자 이재명을 옹호하는 거 아니야? 누구더러 아바타래? 니네가 아바타 아니야? 그 웃으면서 손짓을 합니다. 뒷짐 떡지고 한 손으로. 야, 니네가 아바타인데 무슨 나더러 아바타라 그래? 이재명의 아바타. 근데 복장이 희한하죠, 이재명이. 그 무슨 저 아프리카의 그 추장 복장도 비슷한데 이거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거죠. 진짜 아바타는 니네고 나는 이 양복 입고 나 못 봐. 세련되고 나는 아바타 아니라 나는 한동훈이야. 한동훈 복장을 딱 그려놓고 저쪽은 영화 아바타의 그 복장을 이재명 4마리인데 요 4마리가 더 넘죠. 쭉 아바타. 너네들요 그림자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슬슬 지는 건데 처음에는 뭐 옥중공천도 감행할 것이다. 사법 리스크로 구속이 돼도 그만큼 이재명으로 똘똘 뭉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겁을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재명의 그 응집력이 슬슬 빠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낙연도 진로됐죠. 뭐 이재명하고 만나라 하는데 이재명이 사표 내고 그러니까 비대위 같은 거죠. 그렇게 간다면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낙연도. 이제 뒤늦었죠. 이 이낙연이가 군뱅이거든요. 늦어요. 늦지만 또 나름대로 지금은 늦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표 내고 대표 사표 내고 그다음에 통합 비대위 같은 걸로 가면은 그때는 이재명과 만나서 뭐 뭔가도 논의할 수 있다. 그 말은 이재명 물러나기 전에 난 창당한다 이 얘기예요. 그 지금 원로들이라든가 뭐 김부겸 총리도 그랬다니까 둘이 만나서 이낙연 신당 창당 안 하게끔 이재명이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니까 이낙연이 그런 거예요. 아예 난 일단 창당하기로 했는데 내가 민주당하고 합치려면 이재명 사퇴해. 그러면 뭐 얘기가 되지. 이재명 사퇴 안 하면 난 신당으로 가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낙연 신당은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신당은 이미 탄력이커녕 과연 신당 창당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창당 100번 양보해서 창당한다고 쳐봐야 그 파괴력이란 건 아주 미미하고 이낙연 창당은 유의미한 세력이 갑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리더십이 지금 하락세인데 여기에 한동훈 효과로 더 하락세를 부추기고 이런 여론조사도 나온 데다가 이낙연이가 더 하락세를 부추겨서 거기를 부신 너 이쪽으로 와. 좀 상식 있는 사람 이쪽으로 와.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힘은 한동훈이 빼고 스스로 범죄 혐의로 재판하면서 사법 리스크로 빼고 이낙연이가 또 끌어당겨서 빼고 여론조사 이런 것도 슬슬 나와서 빼고 줄줄줄줄 세고요. 새는 바가지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뜨는 상승세 기운. 이 결판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미 저긴 범죄자고 여기는 조선 제1의 검이에요. 저긴 조선 제1의 범죄자 정치 지도자고 조선 제1의 검. 이건 뭐 보나마나 조폭들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원래 조폭들이. 겁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검사 앞에만 가면 겁을 낸대요. 조폭은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협박이잖아요.
재벌이든 뭐 다 협박인데 범죄자 앞에만 가면 꼬리를 내리거든. 왜냐? 자기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동훈하고 맞짱이잖아요. 저쪽은 이재명 대표, 이쪽은 대표나 마찬가지인 비대위원장. 근데 범죄자 특수검사 조선 제1검. 그러니까 안 돼요, 상대가. 이제 판이 슬슬 끝납니다. 부정선거만 막으면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압승하는데 부정선거도 계책이 다 있답니다. 지금 제가 정보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거 안 해? 이거 형님, 이게 뭔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들은 내가 방송에서 또 떠들까봐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는데, 형이 있어요. 부정선거 이번에는 뭐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도 알고 있대요. 그 USB 다 건네. 그리고 몇 번이나 요청해서 읽었다고, USB도 봤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번 총선은 아주 어마어마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부정선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린 계속 지져대야 돼요. 지져야지 더 그 비책을 한동훈 장관이나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더 준비 철저하게 합니다. 아주 사거리, 아주 그냥 내친 김에 180석 이상 갑시다. 여기에 의미 있는 자유통일당이 의미 있는 의석 확보해서 합쳐서 200석.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끝나는 거야. 기대합니다.